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26년 7월 21일이죠. 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기다리시는, 네, 기다려야만 하는 허민의 정치카페,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정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한 곡 좀 먼저 전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우리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모시고 또 인터뷰 겸해서 여야 상황을 좀 소상하게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먼저 인트로 시작 겸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유시민발 민주당 내전입니다. 네, 유시민발 민주당 내전. 심지어는 친명은 오랑캐다, 오랑캐 세력이다, 비주류 오랑캐 세력이 이 종중 안방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다 라고 하는 게 친청계 비명그룹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이제 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의 당권 투쟁이 거의 내전 수준으로 비하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요즘 굉장히 세게 나가는데, 필연적 실패론,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필연적 실패론을 얘기하는 두 개의 축이, 하나는 6월 29일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이제 끝냈죠. 400회를 끝으로 종용을 했는데, 거기에 나가서 한 이제 소위 재건축론, 이재명 대통령의 재건축론을 비판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며칠 전입니다. 7월 15일 소위 이제 좌파 매체 최욱의 매불쇼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이재명의 정계 개편 구상을 또 때리는 그 발언, 요 두 개의 축으로 이어져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다 비판을 하는 건데, 일단 6월 26일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나가서 유시민 씨가 얘기한 거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원한 것은 증축인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입주자의 동의 없이 강압적인 방식이 동원됐고, 민주개혁 진영의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촉법 평론가들을 동원해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촉법 평론가들, 이제 촉법 소년이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이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나이 어린, 뭐 이걸 이제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 평론가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나이 어린 것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제가 저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시민 씨가 40대 초중반만 해도 사람이 60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60이 나서 70이 다 돼가니까 이제는 상대방을 나이 어리다가 촉법 평론가 이렇게, 참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세월은 변했지만은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저렇게 관점이 바뀌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저런 얘기를 했죠. 허락받지 않은 재건축론,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수 정권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너희를 대통령, 이재명 정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다 밀어줬지만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야. 그냥 너희 역할은 여기까지야. 네가 변방의 북소리 외곽 세력으로 말이야, 비주류 세력으로 저기 그냥 그 바깥에 있다가 중원으로 쳐들어와서 종중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방 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누르고 앉아가지고 기존 세입자 무시하고 니네들 마음대로 친명 중심의 세상 만들려고 그러니, 이게 이제 재건축론이거든요. 네, 이거 재건축론 비판한 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논란이 거셌죠. 그때 당내에서도. 네, 저희의 친명 대 비명, 친청 대 비청, 이런 식으로 나눠져가지고, 또 정청래와 김민석, 제가 이제 흔히들 말씀을 드린 대로 기본 모순이라고 하는 게 당청 모순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당청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요 모순이라고 하는 건 그 기본 모순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특정한 국면에서 나타나는 모순이 주요 모순. 이 주요 모순이 지금 때로는 이재명 대 정청래의 모순, 갈등으로, 또는 김민석 대 정청래의 갈등으로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뭐 김어준 대 뭐 김민석의 갈등,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이 재건축론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친명 중심의, 뭐 명분적으로는 중도 외연 확장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7월 15일 최욱의 매불쇼에서 또 어떤 말을 했나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유시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통령이지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니다. 대통령의 민주당은 딱 한 번 있었어. DJ의 민주당. 왜? DJ는 파운더 설립자이기 때문에 거의 DJ의 김대중의 민주당이라는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노무현의 민주당 아니야. 민주당의 노무현이야. 문재인의 민주당 아니야. 민주당의 문재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지배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면 당이 망하는 거다. 대통령이 소위 구조적 다수 전략, 아까 얘기한 그 재건축론입니다. 구조적 다수 전략을 통한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는 거죠. 야, 집권한 지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지난해 6월 집권했으니까 1년 1개월 정도 됐는데 그것도 자기네 어쨌든 폭넓게는 같은 진영 아니겠습니까? 같은 진영의 민주당 말하자면 이게 상징 당원 넘버 1번 1호 당원 이재명 대통령이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좀 대담하다면 대담하다 그럴까? 그런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론을 얘기하는 거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구조적 다수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제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보통은 구조적 다수다 그러면은 이제 50 플러스 알파의 이게 위닝 콜리션, 그러니까 승리 연합을 만들어내는 이제 이 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5개의 세력, 정치 세력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반대든 B 세력을 빼고 A와 C와 D와 E가 만나서 다수를 형성하는. 그래서 50 플러스 알파의 세력을 형성해서 위닝 콜리션, 승리 연합을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구조적 다수인데, 요거를 이제 유시민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 구조적 다수가 전통적인 친러 친문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아니라 지금 친명, 또는 이재명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중도를 얹어가지고 새로운 다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계 개편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이 구상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선상에서 당신이 명픽을 또 하면은 이거 망할 거야. 끝장날 거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명픽. 사실은 명픽을 통해서 여러 번 실패한 사례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 요직은 좀 그렇다 치고, 이해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명픽이라고 해서 이제 소위 보수 인사를 데리고 와서 이걸 장관을 쓰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파묘상하면서, 지금 자기 집도 일을 처지에까지 몰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끝냈고. 그 이후에 이제 선출직도 많이 있었죠. 특히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그 다음에 같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지방선거에도 한준호, 의원을 경기지사로 내세우려는데 추미애한테 당했죠. 그 다음에 명픽이 작용해가지고 부산 북갑으로, 하준호 내보냈는데 한동훈한테 당했죠. 예. 또 평택을에, 김영남이, 명피북으로 또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결국은 유이동한테 당했죠. 국민의힘에. 명픽으로 해서 정원호, 대표적인 게 서울시장 정원호, 명픽이야. 야, 성동구청장 그렇게 일을 잘해? 칭찬했어. 이래가지고 서울시장 후보 만들어줬는데 결국 오세훈 시장에 당해. 이런 식으로 명픽을 통해가지고 뭔가 도모하려고 그러는데 한 게 뭐냐, 된 게 뭐냐. 김민석 명픽? 오케이. 그래가지고 당권 됐다 치자. 그럼 그거 가지고 정권 창출할 수 있겠어? 정권 창출하면은, 그 정권은 유지될까? 온전해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사후, 퇴임 이후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지금, 나눠져 있고, 민주당 여권이 이제 굉장히 분열상이 가중되고 있고, 이게 뭐랄까, 민주당 내전, 여권의 내전을 이게 부르는 이제 신호탄이 됐고요. 이 내전의 성격은 주류교체 투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위 과거의 비주류 세력이고 변방의 북소리 세력인데 지금 중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명 또는 변심한 이재명 세력들. 대 전통적인 친문 친문 DJ로부터 이어져오는 이 정통 세력 간의 주류교체 싸움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청래는 수차례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나뿐이다. 대통령을 지키는 의리 있는 정치인은 나뿐이다.
정치 최대 덕목은 의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권을 잡아야 대통령 당신이 퇴임 후에 안전을 지킬 수 있어. 내가 잡지 않으면 당신 퇴임 후 안전 유지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인의 덕목, 최대 덕목은 의리다. 나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김민석은 의리 지키는 사람 아니야.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그를 디스하고 결국은 후보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정몽준 팀에 가서 정몽준 대통령 만들려고 했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김민석을 디스하는 이런 식의 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은 대통령의 권력 구상을 병리화하고, 예, 이게 잘못된 정계 개편이다. 병리화하고, 정청래는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내가 장권을 잡아야 가능하다라고 자기 당권과 연결해서 얘기하고, 심각한 민주당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내전의 끝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